여기를 한번 봐요. 아, 어, A가 1억을 받을 채권자예요. 채권자. 1억을 받을 채권자고, 갑은 1억을 지급해야 될 채무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을한테, 자, 을이 갑이 지는 이 1억의 채무를 그대로 채무인수 계약을 통해서, 자, 이 을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어, 어? 이럴 수도 있겠나? 있죠. 자, 예컨대 갑이 자기 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을이 남편이 채무를 인수할 수도 있고, 회사라면, 자, 어때요? 이사가 진 채무를, 자, 회사가 인수받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채무 인수를 받으면, 이 채무자가 1억을 변제하고, 이 사람은 채무자의 지위를, 이 갑은 채무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 채무 인수인데, 아까 채권 양도의 반대쪽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채무 인수에서 이렇게 인수가 됐을 때, 이 채무자가 채무자지에서 완전히, 나 이 채무자 아니요. 이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그래요. 자, 무슨 적 채무인수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실제로 채무는 누구만 지는 거죠? 을만 지고 갑은 채무를 안 지는 거. 이게 이제 면책적 채무인수. 자, 그 다음에, 또, 요 사람도 채무자인데, 원래 이 사람이 이제 변제 능력이 없으면, 채무 능력, 변제할 능력도 없는데 채무를 이렇게 인수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문제에서, 이 사람도 채무를 진다라고 보면 병존적 채무, 자, 채무인수는, 자,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고 또 하나의 채무가 새로 탄생하는 형태의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 갑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더 위치가 더 우월해질까요? 같은 채무인수에서 병존적 채무인수가 더 지위가 우월하겠죠. 그렇죠. 채무자가 한 사람 더 생기는 거니까. 자, 읽어봅니다. 채무인수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란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래의 채무가 채무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채무인수 계약을 통해서 이전되는 겁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자를 대신해서 새로 채무자가 되고 종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해서만 법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론상은 뭣도 가능해요. 지금 병존적 채무인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란 채무를 동그라미 칩시다. 채권자의 이 입장에서는 채무인수자가 한 사람 더 탄생하면 자신의 채권 해소에 더 위치가 더 좋아지잖아.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3자가 채무관계에 가입하여 채무자로 되지만 종전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자, 종전의 채무자, 그러니까 아까 사례에서 갑은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양자가 나란히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하나입니다. 자, 채권자의 무엇을 요해?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하나입니다. 판례는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자,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아. 그러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채권의 수의 방편이 낫죠? 병존적이죠. 그래서 채권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로 봅니다. 채무인수의 요건, 채무에 관한 요건, 채무의 유효성. 채무인수는 유효한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 채무가 뭐할 수 있어야죠? 이전할 수 있어야 돼요. 채무인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인수되는 채무가 이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채무의 성질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무인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일 때는 역시 이전성이 없습니다. 자, 인수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자, A가 채권자이고 갑과 을 사이에 채무인수가 될 때, 자, 인수계약. 아까는 양도계약이었죠. 채무인수계약입니다. 이 인수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고 채권자는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채권자와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자, 제3자는 채권자의 계약으로. 자, 이쪽이 이제 채권자죠. 채권자. 그래서 이쪽이 이제 제3자를 을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이 채무자잖아. 그래서 누구와의 계약으로? 이 제3자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이자가 지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자, 여러분,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의 인수를 할까요? 보통은 않겠죠. 근데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할 때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못합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언뜻 보면 이렇게 인수계약이 된 것 같지만은 누구의 계약으로 한다는 거예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을 받을 채권자, 야, 그 돈 갑한테 받는 다음에 그거 내가 갚을게. 이렇게 인수계약을 통해서 지금 채무가 인수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처가 진 빚 1억 있잖아. 그걸 남편이 내가 갚을게. 이게 이제 채무인수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야죠? 채권자한테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채무자와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위에는 채권자와 계약이요. 밑에는 누구와 계약이죠? 채무자. 자, 제3자가 이쪽이요. 자, 이쪽이 채무자예요. 제3자가 채무자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는 누가 승낙을 해야 된다고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자,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나 양쪽 다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것이 이제 그대로 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채권자와 계약으로, 그래서 둘이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채무의 인수가 됐을 때는 큰 문제 없잖아. 그죠? 이 사람보다 이 사람한테 받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계약이 합의된 거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채무 인수 계약을 통해서 인수했을 때는 채권자가 무엇을 해야 될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승낙. 자, 그런데 둘이 채무 인수 계약을 해놓고 채권자한테 무엇을 할 수도 있어요? 승낙 여부를 독촉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가 독촉이죠. 자, 전조의 경우에, 전조라는 말은 요 조문 그대로입니다. 제3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한테 최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고를 하면 상당한 기간이 되면 뭐 추인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제한 능력자에서는 공부했는데 이건 거절된 것으로 봐요.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채권자는 그 기간 내 확답을, 자, 발신주의입니다. 발송하지 아니하면, 발하지 아니하면, 발송하지 아니하면, 자, 뭐 된 것으로 봐? 거절된 것으로 봐. 자,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3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법조문 거꾸로 읽읍시다. 그러니까 거꾸로 읽으면 다 이수 이렇게 읽을까요? 제3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의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잖아. 있으면 이를 철회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승낙이 있고 나면 무엇을 못해? 철회 변경할 수 없다. 승낙이 있을 때까지 철회 변경할 수 있으니까 승낙이 있고 나면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 인수의 효과입니다. 자, 채권자의 채무 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채무 인수가 있는 것을 채권자가 나중에 승낙했을 때, 승낙할 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채무 인수 계약이 있을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전채무자의 항변 사유입니다. 자, 여기서 전채무자의 항변 사유라는 말은 갑과 을 중에 누구죠? 갑이 채권자 A에 대해서 갖는 항변 사유를 말해요. 자, 그래서 전채무자의 항변 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지금 아까 사례에서 A가 채권자, 갑이 채무자죠. 근데 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인 K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보증인 K는 누구를 믿고 보증을 쓴 거죠? 갑을 믿고 보증을 쓴 거죠. 근데 채무 인수가 지금 을한테 됐죠. 그러면 을을 위해서도 계속 보증 승고로 봐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보증은 인적 신뢰관계 같은 것으로 보통 보증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갑 믿고 보증 썼는데 을로 지금 채무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을을 따라서 내가 계속 보증을 쓰는 거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읽어봅니다. 전채무자의, 자, 아까 사례에서 전채무자가 갑입니다.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자, 예컨대 물상보증 같은 것입니다. 채무 인수로 인하여,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뭐 한다고 그랬죠? 소멸합니다. 자,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 인수에 동의할 때, 자, 이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 인수, 그래서 채무자가 갑은보다는 야, 우리 훨씬 더 신뢰가 높으니까 그 사람 계속 보증하는 거로 할게 이렇게 동의하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 그러나 버트보다, 단서보다 소멸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채무의 이전. 채무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합니다. 자, 을에게 이전해. 그러면 갑이 A한테 갖는 항변권도 을한테 이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성립, 존속 또는 이행을 저지, 배척하는 모든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자,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은 계약 당사자만이 갖는 걸 힘으로 인수인이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알죠? 취소권만 양도되거나 해제권만 양도될 수 없다 그랬잖아.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같이 이전하는 거야. 담보권의 이전 등의 이전입니다.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인적 담보든 물적 담보든 채무자의 책임 재산의 변경이 생기므로 뭐하는 게 원칙인데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 했을 때는 그래서 보증이나 제3자가 채무 인수에 동의할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겠다고 해줘요. 고마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채권이 소멸되는 사유를 계속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소멸은 변제기에 변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자가 생기면 이자까지 다 변제해야 됩니다. 원본, 이자, 이하금 이런 거 다 변제해야 돼요. 자, 변제입니다. 변제란 채무 내용을 실현시키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행위입니다. 즉, 변제란 채무의 이행을 채권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본 경우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채권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본 경우에는 급부라고 하고,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채무자의 행위 관점에서 본다면 이행입니다. 변제와 변제 행위는 구별됩니다. 변제 행위는 변제를 위한 수단, 즉 채무자의 행위를 말하는데, 아시겠지만은 저도 지금 무엇을 이행하고 있죠?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노무의 제공과 같은 사신행위일 수도 있겠고, 자, 위의무삼으로서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수의민의 행위 의무와 같은 법률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제 행위가 굉장히 많죠. 예컨대 변호사가 소송이임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1심 법원의 재판정에서 여러 가지 소송 행위를 하는 것도 일종의 변제 행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전 채권 같은 경우는 대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행위. 이게 이제 변제고. 자, 변제의 제공. 변제의 제공 방법.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쫓은. 자, 여기다 가로쳐 봅니다. 무슨 제공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이 채권자의 행위를 요해야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변제가 준비됐음을 변제 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체고하면 변제 제공이 된 겁니다. 이 변제 제공이 왜 중요하냐고 물어봐 주세요. 자, 변제 제공이 된 시점부터서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내가 변제 제공을 했는데 안 받아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 쌍무계약에서는 어떤 것이 변제 제공이 될까요? 대금 지급을 위해서 완전히 매수인이 준비를 하고, 또 매도인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적합한 절차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가 현실 제공이 돼요. 알겠죠? 자, 원칙은 현실 제공. 그런데 미리 수령을 이렇게 거절하거나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는 무슨 제공으로도 자, 변제의 제공이 된다는 거죠. 변제 제공. 그래서 아까 있죠. 이 변제의 제공은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변제의 제공의 효과, 즉 변제의 효과는 변제 제공이 되면 변제의 제공 때로부터 이행지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야. 우리 공부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전과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이행지체, 즉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변제의 태양입니다. 여러분요, 법학에서는 이렇게 태양자를 많이 써, 태양. 근데 실제의 모습은 거꾸로 읽으면 돼요. 변제의 양태. 자, 그죠? 양태인데 법학자들은 한자를, 옛날 법학자들 한자를 좋아했어. 그래서 태양인데 실제로는 거꾸로 읽으면 양태. 자, 순수 국어로 바꾸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변제의 모습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태양이라고 해요. 좀 흔하지 않죠. 우리가 게으름을 피운다 이것도 해태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자, 특정물의 현상인도. 자, 특정물을 변제에 제공할 때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일 때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면 됩니다. 무슨 기의 현상? 이행기의 현상. 그러면 맨날 제가 들었던 5월 1일 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야 될 입장에서 본다면 5월 1일이 이행기야. 이행기의 현상 그대로의 아파트를 이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변제로서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할 때, 자, 채무의 변제로 무슨 물건을 인도하는 거야? 타인의 물건을 인도할 때,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자,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채무의 변제로 무슨 물건을, 타인의 물건을 인도해 버렸어. 자, 그런데, 자,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해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래계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요. 아직 어떤 물건에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 동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자재나 이런 것들은 내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통해서 타인의 물건을 이전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봐봐. 자, 지금 아직 H형강 같은 것에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설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해서 이 형광을 이전을 해줬다니까. 자, 그런데 아직 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돌려달라. 그렇게 할 수 없고 대신 다른 쪽에서 H형광을 준비해서 제공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한번 더 읽어봐요. 채무변제로서 지 물건이 아닌 누군 소유의 물건을 인도해 버렸다는 거야. 타인의 물건을 인도할 때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 그러니까 원래 그 계약의 목적대로 된 물건을 인도하지 않으면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내 거 아니니까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거래계가 맞죠? 그렇죠? 자, 양도 능력이 없는 소유자의 물건 인도입니다.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거의 같은 성격이에요.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채무의 변제로서 그 물건을 지가 양도할 능력도 없는데 그냥 양도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도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까 사례에서 타인이 점유 또는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이에요. 자, 그 변제가 취소된 때, 자, 그 변제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채권자가 이게 취소될 줄 모르고 채권자가 그 건축 자재로 건물을 건축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선의 소비, 양도의 구상권. 전 2조의 경우 채권자가 변제로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 그 변제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건축 자재의 진짜 소유권자가 나한테 무슨 권을 행사할까요?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전항의 경우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을 청구받을 때에는 채무자에 대해서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변제자와 변제 수령자. 자, 이거 법조문을 또 한 번 이렇게 자세히 써놓고, 자, 법조문에 대해서 또 설명이 있죠. 그래서 두 번씩 공부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채무자는 본래의 변제자. 자, 본래의 변제자는 채무자입니다. 제3자. 제3자의 변제. 채무의 변제는 무엇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 원칙. 변제는 누구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3자도 변제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의 의사에 반한 변제는 안 돼요. 그래서 제3자의 변제란 제3자가 자기 명의로 제3자가 자기 명의로 타인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자, 제3자가 변제에 제한,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제3자의 변제가 제한됩니다. 채무의 성질이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급부하지 않으면, 자,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뭘까요? 금전과 같은 것은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것이 흔한 이익인데, 하는 채무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공연 채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3자가 할 때 효력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채무자가 스스로 급부하지 않으면 채무 내용에 따른 변제라고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계약상의 노무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사용자 즉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 의한 변제는 허용되지 않겠죠, 성질상.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지금 제가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서 언제까지 강의를 해달라고 계약이 맺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변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그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현실의 제공 같은 이행의 제공이 하는 것이 변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약 당일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냈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당사자가 또 무슨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반대 의사. 채무의 성질상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더라도, 되는 경우에도 계약일 때는 특약에 의하여, 자, 이게 반대 의사가 특약이에요. 반대 특약이라고 합니다. 단독이길 때는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제3자의 변제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변제를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채무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변제를 해요. 이해관계 없는. 자, 그런데 채무자 의사에 반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단순히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예컨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물상보증이나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후순위 저당권자 등인데, 여러분 이런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A가 채무자인데, 자, 지금 갑이 1번으로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자 있고, 자, 2번으로 의리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자, A 있고, 이것이 이제 1번 저당권 1억이 있어. 요거 10억이 있어. 요것이 채무자면 이쪽이 채권자겠죠. 맞습니까? 자, 이쪽이 채무자면 이쪽이 이제 채권자죠. 그런데 이자가 경매에 들어갈 조짐을 보여. 뭐에 들어갈 조짐? 그러면 1번 저당권자가 경매에 들어가 버리면 그 이후의 권리는 다 소멸해 버리잖아. 경매만 들어갔다 하면 다 소멸돼. 자, 그럴 때 2번 저당권자가 이 가부 채무자는 아니죠. 그죠? 대신 이 1번 저당권의 채권액을 변제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1번으로 순위가 올라가 버리죠. 그죠? 그렇게 위치를 자기 위치로 올리면서 자기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도 이렇게 변제할 실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변제기에 변제받으면 되잖아. 이쪽 변제기가 먼저 오고 이쪽 변제기가 나중에 오니까 이쪽이 경매에 들어가서 경락되면 자기가 불치급 피해를 입으니까 제3자로서 이렇게 사실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내가 변제할게. 그래서 변제할 수 있어. 그럴 때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변제할 수 없는데 어찌됐건 변제의 실력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거래계에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당권자로 해서 여러분 좀 오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전세권자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자신의 전세권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변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제 수령자입니다. 자, 이렇게 변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금전 채권 관계의 변제라고 생각합시다. 현실의 제공은 완전히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받아가세요, 1억. 대신 소유권 이전님께 협조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변제의 제공을 하면 그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변제 수령입니다. 자, 변제의 수령 권한이 있는 자. 채권자가 채권을 가지기 때문에 변제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수령 권한이 있는 걸까요? 채권자. 근데 변제 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자, 그러나 이 무효인 변제에 대해서 채권자가 사실상 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채권자가. 자, 원래 무효일 때는, 자, 채권자가 사실상 이익을 받을 때는 그 한도에서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도 소멸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뒷말은 일단 놔두고, 자, 변제 수령 권한이 없는 자한테 변제를 해봐야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익이 있다면 이익을 얻은 만큼 변제의 효력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뒷말은 일단 빼놓고 한번 배워봐. 무효예요, 원래. 수령 권한이 없으면이.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채권자가 수령을 받는 게 원칙인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채권자가 이 사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대표적으로 영수증 소지자라든지 채권을 준점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써져 있죠. 준점유자. 이걸 다 합쳐서 표현 수령권자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받는 게 원칙인데 채권자 그러니까 이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채권의 준점유자라는 거예요. 그자한테 변제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가 있죠. 자, 읽어봐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자, 그 다음에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자, 거래기에서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까요, 없는 것까요? 있죠. 보통은 이제 채권자가 회사잖아, 회사. 그죠? 어떤 주식회사 하면 그게 채권자잖아. 그러면 그 채권의 준점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이며 멋없을 때, 변제자가 선이며 가실이 없는 때 하나여 효력이 있습니다. 자,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자, 회사가 보통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로부터 영수증을 갖고 왔어. 그러면 여러분 영수증 제시하면 저도 이렇게 채값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그래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영수증 믿고 살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제 회사로부터 한 달 전에 잘린 사람인데 영수증을 갖고 제시했어. 그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다른 법률 관계야. 위조 변조에 따른 다른 법률 관계가 돼. 어찌됐건 이건 이제 위조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은 보통은 법률행위를 이렇게 공부할 때는 적법행위 내에서 상상하셔야 돼. 알겠죠?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적법행위 내에서 상상하셔야 돼. 자, 채권의 준점유자입니다. 자, 은행 같은 데서 대부분 예금 통장과 도장을 갖고 와서 돈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채권자가 아니라 은행 예금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채권자잖아요. 그죠? 그 아들내미가 허랑방탕 아들내미가 찾아가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은행이 책임을 면하냐 못 면하냐 문제입니다. 지금 끄떡끄떡 해줘. 이럴 때 은행이 책임을 면해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면해야 되죠. 그러나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의 준점유란 거래 관점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입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무효 또는 취소된 양도계약에 있어서 사실상 양수인, 채권의 표현 상속인, 예금증서와 그에 찍힌 인형과 같은 인장을 소지한 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다면 이 변제자, 자, 은행으로 예를 듭시다. 은행은 모르고 모르는데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영수증 소지자는 그보다 더 확대돼요. 그래서 거래계에서는요, 거래계의 서로 신뢰상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한테 변제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자가 진짜 수령할 권한이 있으면 논할 실력이 없고, 그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더라도 영수증 소지자한테 변제하면 효력이 있다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 되죠? 영수증이라 하면 변제의 수령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로 재물을 변제할 때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뭐다라고 그랬죠? 유효해요. 영수증 믿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변제의 장소 비용 증명. 변제의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토지와의 일정한 결연성이 있는 것을 주소라고 했나요? 그죠? 자, 그렇죠?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게 맞을까요?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게 맞을까요? 민법은 채권자의 주소지, 상법은 채무자의 주소지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을 제가 사고 파는 매매 계약에서 금전 말고 목적물인 건물을 인도하는 것도 변제의 제공이거든요. 그럴 때는 야, 요거 놔두고 우리 집 주소로 가자. 그러면 말이요. 그냥 물건이 있는 장소에서 하면 될까요? 읽어봅니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의 장소를 정하지 아니할 때는 특정물의 인도, 그러면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자동차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정물의 인도야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뭐죠? 변제의 장소야. 근데 이것은 무슨 물일 때 그래? 특정물의 인도요? 전항의 경우 특정물의 인도 이의 채무 변제. 그러면 특정물이 아니라 보통은 종류물이죠. 특정물에 대해서 종류물. 대표적으로 금전채권 같은 경우가 종류물이죠. 그럴 때 채무자, 채권자 중에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상법은 채무자 주소지고 민법은 채권자 주소지라고 그랬죠. 근데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현 영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쉴 때 학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영업에 관한 채무예요. 그러면 우리 집 주소까지 와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학원비 받는 것은 제가 채권자잖아요. 그죠? 우리 집 주소까지 오실 필요 없고 어디서 한다라는 거죠? 채권자 현 영업소에서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끄떡끄떡. 자, 변제 비용입니다. 자, 변제의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누가 그 인도 의무자인 채무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주소 이전 기타 행위로 인하여 변제 비용이 증가될 때는 그 증가액만큼은 자, 쓰잘데없이 들어갔잖아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부담으로 합니다. 자, 변제의 증명. 여러분 변제가 됐음을,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변제가 해줬음을 증명받는 서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거래에서는 대표적인 서류가 무슨 서류죠? 영수증이라고 좀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자, 변제자는 변제를 받은 자에게, 변제를 받은 자가 보통 채권자죠. 자, 그죠? 채권의 준점유자나 영수증 소유자도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채권자잖아.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영수증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채권증서 반환 청구권입니다. 자, 여러분, 돈 1억을 빌려주고 채권증서가 교부되면 돈 1억을 갚을 때는 채권증서 반환 받는 게 좋겠어요? 그대로 놔둬보는 게 좋겠어요? 제발 말 좀 해줘. 자,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변제자가 전부를 변제할 때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변제 이의 사유로 전부 소멸될 때도 역시 채권증서로 돌려주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변제 이의 사유로 소멸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상계, 퉁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멸이 됐어. 또는 갱계계약으로 소멸됐어. 그러면 금전소비대차에 있는 그 채권증서는 돌려주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변제와 영수증 교부 사이에는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채권 증서의 반환. 채권 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행 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이라도 채권 증서를 나중이라도 청구하면 증서를 반환해 줘야 돼요. 자, 변제의 충당입니다. 네. 제가 왜 책을 갑자기 봤냐면요. 변제의 충당의 양이 많아. 그래서 잠시 뭐